지난 총선에 비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지난 총선 대비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난 총선 분위기가 거의 뭐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원래는 진짜 개헌 저지까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 108석 정도로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109석 정도로 제가 그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지금 이게 또 보니까 비례가 저희가 한 석이 줄었어요. 비례가 한 석이 줄어서. 그러니까요. 아, 미쳐버렸네. 내가 그래서 이번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천하람. 개혁신당이 이제 그 비례를 지금 두 석을 예. 가져가니까 총 3석이 됐습니다. 예. 지역구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개혁신당이 한 석이었는데 비례가 네, 2석으로 지금 늘었고 국민의 미래가 지금 이제 18석으로 한 석이 줄어서 총 저희가 108석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일단 그 개헌 저지는 됐는데 이번에 결과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로 좀 얘기가 저희 들어가 보면은 도봉갑의 김재섭 후보 깜짝 놀랐습니다. 김재섭 후보를 공천을 하고 김재섭 후보가 이 지역에서 되게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수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죠. 왜 이 지역만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봉갑이 진짜 민주당 어려워요. 텃밭 중에 텃밭인데 진짜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안기령이라고 해도 물론 이제 후보의 자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봐도 김재섭 후보가 훨씬 더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지역이다 보니까 좀 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출구조사도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네, 예, 안기령한테. 예, 근데 이제 김재섭 후보가 역전을 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보수가 가야 되는 길 아닌가. 근데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길을 잘 안 가려고 또 하니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조정훈. 마포갑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게 진짜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정말 이게 그냥 까딱 잘못하면은 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도 출구조사 결과는 원래 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막판에 이제 또 역전을 해가지고 사수를 했고 권영세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출구조사는 지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에서 정말 신승을 했거든요. 0.0 몇 %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나아진 거거든요. 근데 권영세 장관의 승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영산구청장 구속 악재들이 4년 동안 엄청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것이 참 유의미하다. 이번엔 좀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10% 정도 차이로. 그래서 그 강태형 후보가 조금 너무 힘이 없는 후보가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용산이 뺏기면은 사실 이제 이게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쨌거나 권영세 전 장관이 용산을 또 사수를 했고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도 출구조사는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또 역전을 해가지고 류사명예를 또 이것도 좀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출구조사가 좀 안 맞는 지역이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3-4군데가 지금 안 맞았는데 이번 출구조사는 약간 실패한 출구조사였고 출구조사 자체도 조금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나. 정말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그 보수의 세력들이 뭔가 항상 반발짝 반스텝이 느린 거 아닌가. 너무 그런 조작 선동에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이 잘하는 조작 선동을 잘하는 이 좌파 언론, 그다음에 좌파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방향성, 습성에 맨날 한 반발짝이 느린 게 아닌가. 너무 순둥이처럼 순둥순둥하게 있다가 뭘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김재수 후보도 그런 얘기 하기도 했고 안기령 후보가 여론조사를 좀 그렇게 악의적으로 썼다고. 그럼 서울 지역은 일단 지난 총선보다는 낫습니다. 낫죠. 지난 총선보다는 낫고. 용산 근데 종로를 잃었다라는 게 조금 그렇고. 종로도 그때 뭐 보궐선거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 지역은 좀 나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또 부산 쪽을 한번 보고 싶어요. 부산이 또 이 보수의 바로 밑에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나 이런 데는 아시잖아요.
보수표가 안 나와요. 그렇죠. 아예 뭐 힘들죠. 그런데 재밌는 게 부산은 민주당 표가 한 40%씩 나와요. 박빙 간다니까요. 박빙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부산은 성적표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좋아졌냐? 계속 그 뭐랄까요? 캐캐 묵었던 그 사하를 다시 수복을 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좀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막판에 가서 좀 보수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결집이 됐다라는 게 클까요?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뭐 해당 그 당협위원장이나 전 후보를 좀 뭐 폄훼하는 건 아닌데 네네. 역량이 부족했던 후보가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패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제 이성건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역량 있는 후보가 들어가서 확실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는 그게 오히려 이런 뭐랄까요 사갑 같은 케이스가 공천을 잘하면 정말 뺏어올 수 있는 지역이 그렇죠. 역시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 18석 중에서 저희가 17석이나 가져갔습니다. 네, 지난번에 민주당이 한 5, 6석 가져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압도적으로 17석 다 가져가서 승리를 했고 전재수만 부산에서 이제 또 승리를 했네요. 서병수 의원이 이제 자리를 급하게 바꾸면서 네네. 여기서 조금 힘을 못 썼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전재수는 누구도 여기 붙으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전재수 지역이 매우 전재수 이제 삼선 의원이 됐죠. 삼선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장악력이 상당히 부산에서는 이제 그 높게 평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서병수 의원은 컷오프 될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자리를 움직여서 그래도 전 부산시장답게 붙었던 것이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좀 급해서 그랬는지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또 각을 또 세우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좀 안타깝게 그렇게 좀 일단 그래도 부산 지역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부산에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부산이 이번에 또 나라를 구했습니다. 18석 중에서 무려 17석이나 국민의힘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최인호가 재선을 했어요. 최인호가 재선한 곳을 그 우리 이성건 전 차관 있죠.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분이 가서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갑이 부산 전체 총선을 놓고 봤을 때 부산은 이번에 우리 당이 이긴 선거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뭐 마음 아프지만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수영. 수영에서는 확실히 우리 보수의 표가 똑똑하다. 보수의 표가 쪼개지면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몰표가 움직인 이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몰표가 갔고 뭐 장해찬 후보는 끝까지 이제 뭐 자기 길을 갔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왜?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당 중심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똘똘한 표들이 국민의힘 쪽에 뭉쳤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유권자분들이 단일화가 돼가지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한 9% 정도 득표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부산에서는 김도읍 의원도 당선이 됐고요. 조경태도 됐고 박수영 전 원장도 됐고 조경태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또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 장악력은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습니까? 시작 자체를 조경태 의원이 초선을 어떻게 했냐면 민주당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쪼개지면서 그때 어부지리로 된 사람이 초선 조경태였어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재선까지 하고 3선 넘어갈 때 당을 바꿨죠. 그러면서 기사회생을 합니다. 왜? 민주당에서 컷오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당을 갈아탔죠. 국민의힘 쪽으로. 그때 또 당을 갈아타서 선수를 한 번 더 높인 사람도 있죠. 용산의 진영 장관이 민주당으로 갈아타면서 선수를 한 번 더 높인 그런 맥락이 있네요. 그 이후로 조경태 의원이 지금 5선째 하고 있나요? 6선째 6선째가 되겠죠.
대단하신 분이요.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는 분이. 지역 장애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네요. 지역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라 이분은 제가 볼 땐 뭐 이렇게 컷오프 돼도 무소속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거의 윤상현 인천 윤상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얘기하셔가지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출구조사에서는 남영이 맞죠. 남영이한테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좀 놀랐는데 결국에 또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 잘 알거든요. 네네네. 윤상현 술 드시고 저한테 뽀뽀도 해주시고. 저도 한번 당했는데. 뽀뽀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윤상현 의원 스타일을 아는데 지역에 가면 다 뭐 누나 형이에요. 형 누나야 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윤상현 인천의 윤상현, 부산의 조경태 뭐 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역 장악력이 좋아가지고 뭐 이분들이라는 건 저는 걱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천에서 좀 이제 아쉬운 게 결국에 이제 그 원희룡 이제 그 전 장관이 이재명 결국에 이제 좀 패배를 했습니다. 진짜 이번에 그 마지막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와 정말 온 힘을 다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뭐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인터뷰하는 장면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넣은 것 같은. 원희룡 장관의 저는 선전 그리고 그 결기 그리고 이번 총선 판을 끌고 갔던 이슈 메이커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사가 원희룡을 평가할 것이다. 저는 이 원희룡 장관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잃은 게 없다라고 봅니다. 원희룡은 잃은 게 없다. 저도 지역에서 전 그 군수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조상규 잃은 거 없다라는 말 들었을 때 좀 감동 먹었었어요. 감동 먹고 한 줄기 눈물이 주르. 왜냐하면 후보가 뭘 다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매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박탈감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 후보를 위해서 해주는 말 중에 정말 듣기 좋은 말이 넌 잃은 거 없다. 넌 이거 진짜 잘했고 넌 진짜 다 가진 거다. 너무 좋은 이미지. 그리고 네가 그런 것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이 힐링이 되고 마음속으로 많이 뭐 좋죠.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도 많이 좋아지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 5월달에 또 이제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재보궐선거도 또 있고. 그러니까 보수의 찐 팬들은 원희룡을 계속적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에 딱 젖잘싸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에 잠시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 당 전체 정부 여당의 쓰나미 같은 인력 교체, 세대 교체 내지는 멤버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총선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다 쓰나미처럼 밀려 나갈 것이고 새 멤버들로 원팀으로 다시 짜여질 것이고요. 그러면 전당대회도 그럴 것뿐만 아니라 뭐 내각도 그럴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젊은 피 다시 수혈되고 또 새롭게 똘똘 뭉치는 팀워크가 좋은 하나의 또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저녁 저도 이제 새벽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한 4시 정도쯤 자가지고 한 6시쯤 일어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밤새워가지고 보셨을 것 같은데 어제만 저희가 딱 이제 약간 좀 그래 아쉽다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오늘까지 그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재보궐선거 당연히 또 열릴 것이고요. 지방선거도 있고 3년 있다가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선 시즌은 2년 있다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시간이 저희 또 촉박하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으쌰으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인천은 14석 중에 저희가 2석 정도를 가져갔고 맞습니다. 경기권의 이제 그 분당은 안철수, 김은혜 두 사람 전부 다 이겼습니다. 안철수, 김은혜 일단 그 출구조사에서는 약간 좀 밀리는 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결국에 다 역전이 돼가지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 재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빡셌는데 결국에 또 승리를 했고 맞습니다. 안철수 지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승리를 했고요. 이현주도 당선이 됐네요. 용인에 이현주 당선이 됐고.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화성을의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예상치 못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영훈 후보와 관련된 부동산 이슈가 화성을 자체가 워낙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사니까 여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 그 한정민 후보였나요?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가 그거를 좀 흡수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준석 일단 대표는 어쨌거나 당선이 됐고 뭐 오늘부터 벌써 방송 나가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용기도 당선이 됐네요. 전용기도 90년대생이죠. 전용기도 90년대생. 이현주 옆지역구 한번 봐보세요. 미치겠네. 김준혁 당선됐잖아요. 김준혁.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거의 미투 수준의 발언을. 그렇죠. 그냥 막 여과 없이 쏟아내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하나요? 아무리 민주당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죠. 또 사람 봐가면서 도와주셔야지. 이런 사람이 옛날 같았으면은 국회의원을 하다가도 배지가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네.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러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에 그렇죠. 이런 막말 쏟아내도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 익스큐즈 해주고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국민들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준점이 이거가 되냐는 거죠. 그 옆에 안산갑의 양문석도 됐습니다. 양문석. 진짜. 아니 막말러들 다 집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미쳐버려. 결국에 이제 양문석도 당선이 양문석도 됐고,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또 경기 쪽에서 또 누가 있을까요? 김용태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정 당선됐고요. 이재정 됐네요 결국에. 이재정도 그럼요. 됐고 시니어 말고 주니어 김용태도 일단 당선이 됐습니다. 포천 가평에 김용태도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또 경기 쪽에서는 그래서 60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정도를 가져갔고 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간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또 추미애 추미애도 근소하게 이겼어요. 이번에 막 압도적으로 이기진 않았고. 이현주 막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좋아요. 정말. 막말러들 와가지고 국회 박살낼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조국, 이준석, 이현주, 추미애, 김준혁, 양문석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다니까. 국회를 박살낼 텐데.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면서 이거를 진짜 어질어질하죠. 정말 진짜 멀미 나는데 멀미. 이번에 그래서 총선 결과를 보니까 동서로 정확하게 좀 양분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완벽하게 대한민국이 이제 2분할로 딱 나뉘어가지고 TK 쪽으로 해가지고 강원도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권에 이제 또 그리고 또 호남 지역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형태로 완벽하게 좀 양분이 돼가지고 강승규 수석도 당선이 됐네요. 강승규 수석도 됐고 성일종 의원도 됐고요. 장동혁 사무총장 됐고요. 장동혁 사무총장 본인들은 다 살았어. 장동혁, 이철규 본인들 이철규도 당선됐죠. 네. 윤재옥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총선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책임지고 이제 다 물러나셨지만 물러나 뭐예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이거 책임지셔야지. 그렇죠. 울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4석 정도 가져갔고 진보당이 한 석이 나왔습니다. 네. 윤종호가 진보당이 한 석이 나왔고 울산에서 그리고 김태선이 민주당이 하나 가져가서 그래서 일단 보면은 저는 일단 이번 총선 느꼈던 게 저희 총평을 좀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조금 자기 위안을 조금 먼저 할게요. 네네. 계속 초치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상태가 유지됐다. 그 정도 생각하십시오. 야, 이거 변화를 못 만들어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야, 폭망했네. 이렇게 하면 우울해서 방송도 보기 싫고 정치 뉴스도 보기 싫고 조상규도 보기 싫고 성재준도 저 머리 스타일 좀 바꿔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선방을 했다. 상황이 많이 안 좋고 분위기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선방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여소야대 현상을 계속 유지하는 선에서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존에 해오던 걸 계속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소야대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난 21대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의석수는 저희가 조금 더 뭐 나았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 득표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짜 압도적으로 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이랑 경기도 그렇고 거의 접전이 많았습니다. 접전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좀 황당해하고 제일 좀 그 절망감을 느끼시는 게 아니 양문석이나 김준혁이나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지역구는 한 표라도 더 맞은 사람이 그냥 승리하는 구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진 것처럼 보이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 득표수로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지난번 총선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기세를 잘 몰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득표수가 올랐다라고 해도 승리를 할 만큼의 살짝 고개에 지금 이제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으쌰으쌰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좀 이따가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나 또 대선도 충분히 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례 이야기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례 얘기하시죠. 조국 역시 조국당이라 할게요. 그냥 조국당이 어떻게 12석을 먹게 됐는지, 12석을 가지고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네. 확실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뭐랄까요, 표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당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12석이나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뭔가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조국이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또 되니까. 조국도 국회의원이고요. 박은정도 국회의원이고요. 리아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황운하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12석이라 13번이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런데 13번이 F학점 그 여자 교수. 네네네. F학점만 안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조국당의 후보들이 국회의원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분들은 뭘 하죠 이제? 그러니까 뭐 하려고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슬로건이 필요한 거고 그 슬로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검찰 해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 그다음에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네. 본인들 심판은 그럼 어떡할까? 자기네들 거 심판 받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정부를 심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우라도 심판 받아야 되고 지금 박은정 남편도 심판 받아야 되고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국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 심판 받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저는 본인들이 먼저 심판 받고 그 다음에 남을 심판하든지.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조국당은 심판 받아야 될 당이라니까요. 심판하는 당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조국당이 이렇게 12석을 가져가게 됐다. 그러면 약간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아전인수격으로 말하지 말고. 그러면 촛불 시위가 일어났던 그 조국의 강이 벌어졌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그 이슈가 캐캐먹은 좌우 진영의 이 쪼개진 문재인 정부의 그 뭐랄까 초기 이슈가 아직도 그 원흉처럼 이 국민들을 여전히 정서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젠가는 청산돼야 되고 언젠가는 이게 해결돼야지만 되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정리는 재판으로 돼야 된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사실 이제 그 촛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이 양분이 되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더 극렬화가 됐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0.78%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약간 좀 엉거주춤하면서 이게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진짜 사활을 걸고 이번 총선에 매달렸던 거죠. 맞습니다. 두고 보자. 우리 반드시 정권 교체 다시 해내겠다라는 의지로 200석 진짜 생각하면서 밀어붙였던 거고 보수우파 쪽에서는 좀 안일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안일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대통령 됐으니까 뭐 나는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약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개딸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쟤네들 막 극렬하게 막 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좀 기세에 좀 눌린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보기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권이 창출됐으면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정권에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죠. 기회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소야대 때 출발한 윤석열 정권이 네네. 지난 2년 동안 일을 잘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거대 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발목 잡힌 거를 한 번은 풀어주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들었냐는 거지. 난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식이 야 너 시험 한번 쳐봐. 이번에 너 시험 점수가 못 나왔네. 너 자퇴해. 이게 말이나 되는 훈육 방식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기회를 주는 거냐고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이럴 때일수록 더 대통령한테 한번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도 안 되면 5년 뒤에 정권 바꿀 거다. 이게 바로 5년 단임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뒤에 선고로 심판을 해야지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해보지도 못했는데.